자, 이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 켰어. 안 키셨어. 이사님, 키셨어요? 우리 왜 안 들리지? 저도 안 들리는데. 저희 PD님 좀 PD님 한번 조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유선남님 오늘 만나 뵙기 전에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참 잘 끌어주지 않을까. 물론 비중은 작습니다만. 자, 유선남님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소거를 했었네요. 마이크는 그렇죠. 켜져 있었는데. 네네네. 자체 음소. 하면 꿀밤을 때려줘요. 알겠습니다. 꿀밤을. 네. 자, 좋습니다. 일단 그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와 함께 나오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와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원유 재고와 더불어서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온 스케줄이 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이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어저께 나왔던 300조 원에 가까운 추가적인 부양책과 더불어서 어저께 항생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요. 중국은행이 인민은행이 지준율 0.5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는 건 약 186조 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저께 있었던 유럽과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몇 번 언급해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차가운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효율이 있을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제시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부양책은 나오는데 네. 의문이 든다. 신뢰가 안 간다. 네. 이거는 뭐 뒤에 일단 그거 얘기하고 봐야 돼. 일단. 그렇죠. 의문이 간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것도 요즘에 뉴스가 굉장히 뜨겁던데 애플이 결국 자율주행 그 애플카 출시를 연기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요, 자율주행을 원래는 출시를 2025년, 2026년 언저리로 생각을 한다는 기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2028년으로 나중으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율주행 기능도 당초 목표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레벨을 확 낮췄네요. 또.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터키,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 이런 뉴스가 있네요. 자,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스웨덴과 더불어서 헝가리가 현재 나토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유일한 반대론자였던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주게 되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토의 32번째 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친러시아로 분류되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비준환만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 대상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후보. 네. 나토에 대해서 늘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약간의 좀 갈등이 또 생기는 구도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보잉에 관련해서 장기 계획에서 좀 제외하겠다라고 고려했어요. 자, 어떤 소식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어닝 발표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인터뷰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보잉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지만 어저께 추가적인 인터뷰에서 현재 있는 장기 계획에서 보잉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보잉 같은 경우는 737 맥스 추가 기종에서 헐거운 나사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라는 기사도 있었던 만큼 현재 보잉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장기 계획에서 보잉이 빠지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액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야, 신뢰도가 보잉이 박살났네요. 진짜 추락하고 있네요. 진짜. 사실 그 맥스 이제 737 맥스가 두 번 사고 나서 인명 사고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논란은 있었죠. 그럼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한 거냐? 어쨌든 이제 그거 안정되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문 떨어지고 막 뭐 나사도 느슨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뢰도의 추락으로 사건은 훨씬 작지만 신뢰도의 추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와, 이거 저 같아도 보잉 비행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래 갈 것 되게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내년에 출시될 거다라는 또 이것도 보도예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자신들의 서플라이어에다가 공급자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25,000달러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계획이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이 2025년 즈음에는 자신들의 공급체에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런 저가형 모델 레코드명 레드우드라는 자동차의 생산을 2025년 중반쯤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오늘 있을 어닝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어닝콜을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게 되는 아무래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예. 당장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 유선남님께서는 테슬라 이번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떨 것 같다고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까지는 인도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닝 관련해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제는 좀 가이던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파나소닉도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배터리 공장을 취소하기도 했었고 삼성도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취소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앞다퉈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 좋은 가이던스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가이던스가 나쁘더라도 내년에 25,000달러짜리 굉장히 저가형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요거는 추가적인 카탈리스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탈리스트는 촉매제. 촉매제. 그렇죠. 촉매제.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이베이가 또 감원을 발표했어요. 이베이가 감원 발표하고 또 다른 기업도 감원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베이와 SAP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두 기업이 현재 감원을 발표했는데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인력의 9%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감원을 했고요. SAP 같은 경우도 8,000명 가까이 자르게 되면서 약 8%에 해당하는 감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감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베이가 얘기하기를 현재 전체 인원수와 비용이 사업 성장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 고객사항의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특정 팀을 정렬 및 통합하는 조직 변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SAP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납니다. 현재 지금 당장 사람을 자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리스킬 트레이닝이라는 아무래도 새롭게 기술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닝은 내부 재교육 교체로 인해서 감원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인원수는 전략적 성장 분야에 대한 재투자로 약 AI 관련된 분야로 사람들을 재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때문에 현재 감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서의 뭐랄까요? 뭐 부서의 변경? 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부서 이동. 일단 부서 변경의 일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안에서 사람들을 리스킬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재교육하는 조치까지 포함시키면은 아마 그 재교육이 아마 돈을 안 받고 하는 재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로는 2023년 초에 빅테크들의 그 대규모,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대규모 감원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렇게 큰 감원은 없다가 2024년 들어서면서 다시 좀 감원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유사남님, 그 원래 연초에 감원을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빅테크만 했었던 감원이 이제 좀 다른 기업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감원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2달 전부터 저는 아주 피부로 좀 느끼고 있기도 하고 저번에 언급드렸다시피 저에게 들어오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제안들도 이제 연봉이 한 30% 깎여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좀 차가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영래포 시장을 좀 잘 지켜보시게 되면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들 입장에서는 감원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정치 방송으로 한번 정치. 들어가 보죠. 자,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에서도 경선 승리를 했네요. 맞습니다. 뉴햄프셔에서도 경선이 끝났는데요. 네, 트럼프가 이기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무튼 아이오와주 경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일단은 좀 그 다음 경선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뉴햄프셔 경선이 사실 진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무소속 당원들도 참여하는 경선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밀 투표라고 하죠. 이제 비밀 투표를 통해서 자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경선에서도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더 트럼프가 좀 더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라서 현재 트럼프와 헤일리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에서 뉴햄프셔에서 약 10%가 넘는 격차로 이겼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조기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태까지 현재 가지고 온 각자의 투표 수 자체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마라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미 여론이 대변이 되는 상황에서 딱히 반전이 없다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니키 헤일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는가 보네요. 무소속 당원 쪽에서는 좀 많이 투표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공화당 쪽입니다. 공화당 쪽의 투표를 거의 트럼프가 74%를 끌어가게 되면서 무소속에서는 니키 헤일리가 이겼지만 아무래도 공화당 당원들의 투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뉴햄프셔라는 주가 약간 조금 무소속 당원들의 좀 입김이 좀 중립적으로 조금 공화당 쪽에서 좀 중립적에 속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이런 쪽에서도 좀 니키 헤일리가 좀 지는 투표가 나온 건 앞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스테이트에서는 보수적인 주들에서는 트럼프가 더 높게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뉴햄프셔가 그나마 니키 헤일리가 좀 우세를 차지할 수도 있었던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졌다. 또 크게 졌다. 알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경선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유선남님의 정치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할까요? 유선남님 요즘 또 해주실 얘기 없어요? 뭐 이미 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해드려서. 이제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중요한 뉴스죠. 네.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ASML과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ASML의 어닝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현재 장외에서 7%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과 EPS를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6.87빌리언 달러였는데 7.24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EPS도 예상치가 4.76이었는데 5.21이 나와주면서 이런 어닝도 잘 나왔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오더 부킹이 9.19 유로죠. 유로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ASML의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가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어닝을 잠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가 10%가량 장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은 보통 SNS 서비스가 중요시 여기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제 중요도로 따졌을 때 가장 안 중요한 게 EPS,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가이던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가입자 수인데 딱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매출은 소폭 비트를 하고요. EPS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미스를 했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잘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매출 관련해서 미스를 하고 EPS 관련해서 비트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조금 복잡한 가운데 안에서 총 가입자 수가 저번 쿼터 동안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거의 50%가량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약 예상치가 9밀리언, 약 90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300명 가까이에 가까운 가입자 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굉장히 커다랗게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몇 번 어저께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 넷플릭스에서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단속과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 싼 광고 티어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가입자 수가 예상치의 50% 가까이 잘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 결국 이 EPS가 내려가고 마진율이 좀 내려가고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광고 티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유료 가입자들도 광고 티어로 많이 온 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광고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예. 또 어떤 정도 상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사람 많이 모으면 뭘 해서라도 우린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략이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 광고 전략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략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정말 뭐 월가에서도 야 이래서 되겠냐. 누가 그렇죠. 요즘에 광고를 네. 보면서 뭐 이제 구독자 수들이 현재 줄어들 것이다. 네. 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되면서 묶어놓는 그러한 어떠한 생태계를 만든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광고를 보는 저렴한 요금제를 가게 되더라도 광고 단가를 인원수에 맞춰서 더 세게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거는 정말 좀 괜찮은 그러니까요. 전략이 아니었나. 뒤돌아서서 생각해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때는 예. 다들 의심했지만 자,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사실 반도체 시장도 모든 반도체 시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AI 관련된 시장이 아니면 ASML 같은 경우도 아니면 어닝이 잘 나왔던 TSMC 같은 경우도 결국 반도체가 AI 시장의 부밍을 타고 올라간 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약간 좀 가정용 반도체, 저가형 반도체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도 미스를 하고 중요한 가이던스가 미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현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가가 3-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년에 오더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가장 좀 안 좋았던 타격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나오게 될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래도 나오게 될 좀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갈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우리 실적 발표 기업들을 봤고 또 회사별 소식들이 있는데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AMD, 이펙스, 버라이즌이 현재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바이오젠, 넷플릭스, 플러그파워, 우버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지만 반대로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이 됐지만 목표 주가는 460달러에서 525달러로 오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 자체는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가는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는 올랐지만 너무 많이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라서 현재 우리가 목표라는 목표 주가보다는 높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 바이 레이팅에서 뉴트럴로 좀 조정한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 사이에 바꾼 사이에서 좀 너무 주가가 올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게 설정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좀 너무 올랐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 기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미 나온 기업들은 ASML이 있고요. 이미 알려드렸다시피 ASM과 AT&T는 이미 어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어닝은 테슬라.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와 더불어서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의 출시 그리고 만약에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추가 생산 요런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IBM, 서비스나우하고 램 리서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지만 AI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닝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대망의 테슬라 날이네요. 자, 이제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저도 정말 긴장이 됩니다. 자, 테슬라.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될지. 유사님 테슬라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어닝 자체는 이제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나서 아마 항상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에서 항상 뭔가 비장의 한 수를 숨겨두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마 그 비장의 한
저가형 모델의 출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아니 근데 요번 어닝은 뭐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격 인하를 작년에 많이 또 진행을 했잖아요. 물론 목표 대수는 좀 채우긴 했지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일단 인도량 관련해서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결과가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매출 관련해서는 좀 잘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문제는 좀 마진율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뭐 항상 그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좀 싸게 원자재를 갖고 오는 데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번 어닝 때 봤을 때 항상 생각보다 마진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플러스로 작용하고 아마 요즘 진행하고 있는 보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기타 서비스들에서도 매출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탄함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지수 선물 움직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요. 엄청 강력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S&P 선물 지수가 0.5%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3%, 나스닥이 0.87%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뭐 이 랠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가겠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지속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을 것이고, 이게 뭐 그렇게 뭐 필요한가, 뭐 이게 이제 기사 안에 좀 제가 뭐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리고 뭐 넷플릭스, 테슬라에 관련된 이 새로운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헤드라인을 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익스피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오늘 시장이 아마 대변할 것 같아요.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장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장 끝난 거 장이 끝난 그림이에요, 벌써. 그러네.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0.7% 프리마켓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거의 뭐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도 1%, AMD는 2.4%, 인텔 1.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3%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이크론도 1.4%. 오늘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들, 빅테크주들이 정말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메타 1%, 아마존 1%, 테슬라 1.7%,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네요. 뭐 AT&T가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킴벌리 클락, 좀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실적에 관련돼서 안 좋은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인티듀 서지컬도 지금 4.45% 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뭐 몇 개의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땐 웬만해서 다 올라간 것 그러게요. 같고, 네. 램리서치는 아직 뭐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지금 3% 올라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2.61%, 네, CLA도 마찬가지로 2.69%, 반도체 장비주들이 장비 또, 쪽이죠. 네. 예, 그리고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로 2.6%. 너무 좋네요, 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장중에 흐트러지지 않길 바라면서 예, 페이팔도 뭐 네. 한번 또 체크해주면, 곧 뚫겠네요. 계속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초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잘 안 무너지더라고. 장중에 무너지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 타서 이게 심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장중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네. 자, 글로벌 라이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